삼각형 ABC가 있대요. 거기에 무게중심이 핵심이겠네요. 그죠? 그것이 직선 위에 있대요. 무엇 위에 있다? 그러면 대입했을 때 이 위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상수 A의 값을 구하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얘 단어는 좌표 평면에서 우리 내분점, 외분점 하면서 중선을 연결했을 때 만나는 교점이 무게중심이다. 이런 내용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은 평면좌표에서 내외분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평면좌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뭐다? 무게중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은요, 예제로 많이 봐두셨을 거예요. 어떤 예제가 있었죠? 네, 세 개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무게중심의 좌표는 이와 같다 해가지고 우리 내분점 공식 이용해서 유도했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하나하나 유도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무게중심에서는 암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각형에서 세 점이 주어졌잖아요. x1, y1, x2, y2, x3, y3. 얘네들의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인데 이 무게중심의 좌표는요. 얘네들 세 개의 좌표들을 몽땅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나와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조금 식이 길어가지고 복잡하다 싶으면 이걸 그냥 기억해서 바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빨리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얘도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여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얘네들 세 개 다 몽땅 다 더해서 3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6에다가 8을 더했으니까 14죠. 그래서 무게중심이 3분의 14, 7 더하기 A에다가 3으로 나눈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다? 무게중심의 좌표예요. 전 G라고 할게요. 얘가 지금 현재 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점을 여기에다가 대입하시면 되죠. 즉 X랑 Y의 값이 서로 같으면 되는 거예요. 즉 14는 7 더하기 A가 돼버리겠죠. 따라서 상수 A의 값은 7이 돼버리겠네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얘를 알고 있으면 세 줄 만에 풀려요. 근데 만약에 모르면 여러분들이 유도해야 되겠죠. 아, 얘는 1대2로 내분하니까 1대2 내분점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구하셔야 돼요. 그런 것보다는 밑에 있는 내용 알면 편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이제 25번 보도록 할게요. 세 양수에 대해서 좌표 평면에 서로 다른 점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사각형에서 선분 OB를 대각선으로 하는 마름모가 된대요. 마름모 체크. 마름모의 특성을 알고 있으면 구할 수 있는 문제겠구나. 그래 놓고 상수 ABC의 값을 구하시려고 했는데 얘는 지금 현재 그림이 눈앞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에다가 점을 찍어가지고 그림을 나타내 보셔야 돼요. 결론, 얘는 뭐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평면 좌표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저 점들을 좌표 평면에다가 찍어가지고 지금 저 마름모의 특성을 결합시켜서 뭔가를 구해봐에 대한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평면 좌표의 단원인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평면 좌표에서 내가 뭐 배웠더라? 네, 평면 좌표에서 여러분들이 뭘 배웠는지 이제 회상을 해서 그 개념을 적용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점이 나오고 점이 2개 나왔으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런 내용도 나오죠. 그리고 나서 직선이 만들어지고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도 나오고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평면 좌표만 딱 나왔을 때는 선분의 맞아요.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 이게 첫 번째로 나오거든요. 얘 왠지 그거랑 관련돼 있는 내용인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대각선이 나왔잖아요. 대각선. 마름모는요. 대각선에서 그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서로를 2등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2등분, 중점, 1대1, 내분점. 아, 평면좌표에서 배웠던 내분점 공식을 쓰란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디에서 떠올린다고요? 마름모, 대각선, 마름모가 가진 대각선의 성질은 뭐가 있을까? 그것은 중학교 개념의 개념인데 정리를 하면서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름모의 성질, 마름모는 정의가 뭐죠? 모든 변의 길이가 다 같은 사각형이 마름모예요. 그래서 보통 뭐 정사각형도 마름모 안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이 다이아몬드형을 제일 많이 그리죠. 얘는 대각선이 서로를 어떻게 된다고요? 2등분합니다. 그래서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을 한다라는 거. 어떻게? 수직이면서 2등분. 그래서 마름모의 성질,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 2등분. 이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표시해 봅시다. 일단은 저 ABC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1, 4분면에 대해서 다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원점 0,0이랑 A,7이랑 그 다음에 5,5에 해당하는 C가 있대요. 네, C가 있고요. 5,5 대략 찍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A,7 그리고 B,C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네, B,C면 여기 B죠. 여기가 A고 네.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지금 OB를 대각선으로 하는 마름모일 때 그러면은 이 B점의 좌표가 B,C인데 얘를 쭉 옮겨놔야겠네요. BC를 바꿔놓읍시다. 대각선으로 있어야 되니까 네, 여기가 5,5를 B를 대각선으로 해야 돼서 여기다 B를 먼저 놓을게요. B가 B,C
그리고 5,5라고 했으니까 얘를 C. 네. 그리고 여기를 A.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래도 비슷하게. 대각선이라고 했으니 얘네들은 대각선을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수직 2등분한대요. 그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서 걔를 그림에다가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하고 수직이고 2등분. 아, AC, 선분 AC의 중점이 선분 OB의 중점이 서로 일치하겠구나. 그리고 선분 OB, 즉 점 O와 점 B를 지나는 직선, 그리고 점 A와 점 C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두 개를 곱했을 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수직 이등분을 써먹기 위해서는요. 두 직선이 수직일 조건. 되게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기울기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 또 하나의 개념. 1대1 내분점이 중점이거든요. 그래서 중점 공식도 알아야 되는데 A를 A, B 그리고 B를 C, D라고 할 때 선분 A, B의 중점 그리고 그 중점은 다시 표현하면 1대1 내분점은 어떻게 될까요? 네, 두 개 합쳐가지고 2로 나누면 돼요. 무게중심은 다 합쳐서 3으로 나눴잖아요. 중점은 두 개를 합쳐가지고 2로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 두 개 합쳐서 중점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OB의 중점, 선분 OB의 중점을 먼저 찾아보자. 그러면 뭐겠어요? 2분의 B, 2분의 C. 그 다음 선분 AC의 또 중점을 구해보자. 근데 A가 뭐였냐면은 A, 7이었거든요. 그래서 A 더하기 5를 2로 나눈 것. 그리고 7 더하기 5를 2로 나눈 것.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두 개가 어떻게 된다고요? 일치한다.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서로 같을 거야. 그럼 C 값이 나왔죠? C가 얼마가 되겠어요? C는 12가 되겠구나. 그리고 A 플러스 5가 B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미지수 두 개씩 하나를 더 알아야 되죠? 기울기 곱이 얼마다? 네, 마이너스 1이다. 이것까지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O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분의 C죠? 네, 그래서 B분의 C인데 C가 12니까 B분의 12라고 써도록 할게요. 그 다음 AC의 중점, 여기서 구했던 것 중에 직선 AC의 기울기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직선 AC의 기울기, A점, C점 지나는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요? X의 증가량분의, 그러면은 5 빼기 A 분의, 그리고 5 빼기 얼마 되죠? A가 지금 현재 7이니까 7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얘가 5-A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이거 두 개 곱한 것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거 뭐 이용했다고요? 수직 조건 이용했어요. 뭐다? 개념 중에 수직 조건 이용했다.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수직이 되기 위해서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지. 얘를 이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은 우선은 얘가 5-A분의 마이너스 2가 얼마가 돼야 돼요? 12분의 마이너스 B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 놓고 마이너스 B라는 값은요. 여기에서 식을 정리해 보면은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대신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를 써주면 얘네들끼리 대각선끼리 곱해서 서로 같다라고 두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4는 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정리했을 때 얼마가 되겠어요? A 제곱이 1이 돼야 되겠구나.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둘 중에 하나만 답이겠네요. 왜냐면 세 양수 A, B, C라고 했기 때문에 A가 0보다 커서 A의 값은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는 1, 그리고 B도 나오게 되죠. A가 1이면 B는 6이고 그리고 C는 12니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은 얘네들을 몽땅 다 더하라고 했죠. 그래서 다 더하게 되면은 19가 되겠습니다. 19. 정답은 6 더하기 12 하면 18이니까 19가 정답이겠네요. 네.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19로 결론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이 되게 알차게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마름모의 대각선의 성질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수직 2등분이다라는 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직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때 수직이다. 이런 내용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좀 복합적인 문제가 됐네요. 자, 이제 26번 보도록 할게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네.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는 문제는요. 둘 중에 하나라고 했었어요. 뭐였죠? 네, 산술기하 평균 아까 앞에서 풀었었어요. 1부에서. 이번엔 뭐 나왔어요? 대놓고 2차 함수의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얘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단어명 뭔가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 근데 이런 함수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은요.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사실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우리가 함수 값의 최대값, 최소값을 얘기를 하잖아요. 함수 값에. 근데 함수 값은 y의 값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제일 높은 지점이 최대값, 제일 낮은 지점이 최소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를 그릴 수만 있으면 다 끝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2차 함수에서 축을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얘를 접근하는 방식,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돼. 이 범위가 축을 포함하는지, 대칭축을 포함하는지, 그 대칭축을 포함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구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법을 보시면 되는데 얘는 먼저 뭐를 해줘야 되냐면 이 축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축을 알기 위해서는 뭘로 바꿔놔야 돼요? 이 이차함수의 식이 쭉 풀어 헤쳐져 있는 일반형인데 이 축을 알 수 있게끔 표준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표준형으로 바꿔준 다음에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표준형은 뭔데? 완전 제곱식으로 x에 대한 것들을 싹 다 묶어낼 거예요. 그래서 fx식을 완전 제곱된 형식으로 바꾸어주면 1차 항을 2로 나눠주시면 돼요. 1차 항을 2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a만 남죠? 그래서 x-a의 제곱하고 쓰면은 x제곱 마이너스 2ax 하고 a제곱 하고 a제곱을 추가해줘야지 2a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대칭축이 뭐가 되냐면 a가 됩니다. 여기서 축이라는 건 뭐가? x는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축을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선 첫 번째, 축을 포함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고요. x는 a에서 대칭축을 갖는데 여기가 a, a 제곱인 함수의 그래프죠. 그 상태에서 축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x는 0, x는 2, 0과 2 사이에 얘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축을. 이렇게 그릴게요. x는 0, x는 2. 그럼 이 범위 안쪽에서만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얘 안쪽만 표시하시면 돼요. 이 안쪽만 보자.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만 보자. 그럼 최소값이 보이죠? 최소값 얼마예요? 제일 y값이 낮은 지점. 그때 y값을 읽어주면 a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이 10일 때라고 했을 때 a제곱이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근데 a제곱이 10이 되는 순간 a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인데 얘의 a값이 지금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 10이라고만 쓰면 되겠죠. 근데 느낌이 세요. 왜 세하죠? 이 루트 10은 루트 9보다 커요. 루트 9는 3이잖아요. 3보다 큰 수인데 어떻게 0과 2 사이에 있을 수 있겠어요? 얘가 루트 10이 되는 순간 아,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존재할 수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얘네들의 범위 따질 때 이 정해졌던 범위는 이 축 바깥쪽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0과 2라는 것은 이 오른편에 배치될 수는 없겠죠. 왜냐면 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수보다 0이 더 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의 왼쪽에 배치되는 형태로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대칭축 x는 a가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0, 2가 오른편엔 있을 수가 없고요. 그 범위가 이번에는 이렇게 0, 2 이런 형태로 들어갈 거예요. x는 0, x는 2. 그럼 이 경우에는 최대값, 최소값은 어디서 발생하죠? 최소값은 여기에서 생기네요. 여기가 최소값, x가 2일 때의 함수값이 최소값이 될 거고요. x가 0일 때의 함수값이 최대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여기에다 2 대입한 값이니까 f2를 찾자. 그럼 2 대입하면 되니까 4에다가 마이너스 4a 더하기 2a 제곱이 문제 조건에서 10이다라고 했으니까 2a제곱 마이너스 4a 그리고 마이너스 6이 0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인수분해해서 계산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럼 a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1은 0. 그럼 a의 값은 2개가 나오는데 문제 조건에서 a는 양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만 되겠네요. a는 3. 그래서 찾았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 찾으라고 했냐면 최대값을 찾으라고 했죠. 그래서 최대값은 어디에서 생기냐? x가 0일 때 생기네. 그래서 우리는 f0을 구해주시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f0은 2a 제곱이죠. 근데 a의 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에 해당하는 3, 3, 9, 2, 9, 1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18이다. 그래서 항상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따질 때에는 대칭축을 저 범위가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까다롭고 복잡한 형태의 문제가 30번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랑 이제 연계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27번 보도록 할게요.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그리고 이 함수의 치역을 다시 정의역으로 하고 이 집합 x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 근데 두 함수를 g.f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디서 본 기호죠? 네, 두 개의 함수가 서로 짬뽕됐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합성함수. 그래서 얘는요.
합성함수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이 문제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출제진의 마음이 보여요. 정의역, 치역, 항등함수, 너 이런 표현들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 이런 부분들까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 함수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잖아요. 선택을 하는 대상, 선택하는 주체가 되는 애들이 정의역이고요. 선택을 받는 쪽에 입장이 있는 게 공역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선택된 애들이 치역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이 용어들을 다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문제겠죠? 걔를 개념이라고 써서 하나 반드시 기억해 둡시다. 개념. 보통 이 기호를 보는 순간 되게 좀 마음이 먹먹해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 이 합성함수 처음에 공부했을 때 막 너무 그림으로 해서 헷갈린다라고 생각했는데 얘를 G 합성 F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만 바꿀 수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풀려요. 그래서 이 용어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함수 F를 먼저 고려하고 나중에 그 fx를 G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일본책 보듯이 이렇게 그냥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더 알아야 되죠? 용어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뭐죠? 항등함수, 항상 같은 함수 뭐가 같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는 함수가 항등함수예요. 1은 1한테 가고 2는 2한테 가고 3은 3한테 가는 함수가 항등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등함수 뭐다? 자기 자신에게 대응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 대응.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쭉 해석할 건데 마지막 포인트가 핵심 키워드, 항등함수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만 바꿔놓으면 아, 지금 여기 x에 들어가 있는 정의역이 2랑 3이니까 얘의 조건을 활용하면은 gf2는 2요. gf3은 3이다. 이것만 풀어주면 끝나겠네. 맞아,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항등함수의 조건을 해석해서 정의대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랑 3을 대입을 하자. 그래서 나온 식이 얘네 두 개다. 그럼 일단 F2 먼저 찾으면 되겠죠? F2는 뭐예요? 2 대입하면 마이너스 A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다. 그래서 G-A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 F3은 3 대입했어요? 0이네요. G0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G 함수를 봤더니 여기 있잖아요. 그대로 갖다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A 대입하면은 A제곱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2. 자, 이제 0도 그대로 갖다 대입하면 B만 나오죠? B는 3. 끝났네요. B가 3이니까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은 2가 되고요. 한쪽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은 0입니다. 얘는 완전 제곱으로 싹 다 묶이네요. A는 1이네요. 그래서 A의 값은 1이 되고요. B의 값은 3이 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 A 플러스 B는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초록색으로 쓴 저 기호의 의미 그리고 항등함수의 의미만 알면 끝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문제를 쭉 다 풀어봤고요. 이번엔 28번 가보도록 할게요. 28번부터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28, 29, 30이 어려워서 얘는 조금 더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선은 28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함수가 정의가 됐는데 얘가 지금 현재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이 파트죠. 똑같은 함수를 어떻게 한 거예요? 합성했네. 단원명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 그래서 합성함수가 등장하는 순간 이거를 좀 다들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정말 쉽게 생각을 해서 이 기호의 의미만 알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쓸게요. 개념. 아까 G 합성 F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F 합성 F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그냥 F, F, X 쓰시면 돼요. 순서대로.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순서를 이제 엉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근데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F 한 번 보내고 F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다시 재해석을 하면 FA는 FA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겉껍질에 있는 이 함수를 적용을 하려고 봤더니 얘는 그냥 X였을 땐 걔가 2보다 작은지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하면 되는데 얘는 어때요? FA가 2보다 작은지 큰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얘 전체로 보고 생각을 한다. 우리는 이 합성함수를 해석할 건데 이 F에 적용되는 정의역으로서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치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식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FA 값이 2보다 작은지 큰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에 경계가 되는 FA가 2 되는 것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FA 값이 2보다 작으면 위의 식을 따르면 되는 거고요. FA의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아래 식을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2 되는 것이 기준이라고 했는데 그럴 때 어떤 값을
FA의 값을 기준으로 다시 재해석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FA가 2 되게끔 하는 A의 값을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그럼 걔를 찾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조금 더 한눈에 들어오니까 우선은 저 함수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자. 일단 좌표 평면으로 쟤네들을 끌고 올 건데 x가 2보다 그냥 작으면 직선식 2x 플러스 2를 따른대요. 얘 그냥 점 하나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1,0 지나고요. 그죠? 그리고 0,2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대략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직선을 그리긴 그릴 건데 그리다가 말아야 돼요. 어디에서 멈춰야 될까요? 2가 되는 지점에서 멈춰야 돼요. 근데 좀 더 가야겠네요. 2가 되는 지점에서 멈추자. 그러면 2가 되는 지점 2를 슬쩍 넣어봤더니 6에 가까워지고 있고 얘도 2를 딱 넣어봤더니 얘도 마침 6이니까 그래 그냥 2에서는 2,6에서 찍히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y축을 조금 더 올려야겠네요. 그죠? 2,6 y축이 있고 2,6까지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얘를 이렇게 그려봅시다. 2,6 그리고 여기가 0,2죠. 여기 y축. 그래놓고 이제 남은 부분 얘를 그려줘야 되는데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꼭지점이에요. 꼭지점 어디 있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대칭축을 알아야 돼요. 대칭축을 알기 위해서는 뭘로 해야 돼요? 네, 완전 제곱의 형태인 표준형으로 바꿔주셔야지만 대칭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정리하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6인데 완전 제곱으로 바꾸는 방식은 x제곱의 개수가 1이면 얘를 반으로만 나누면 돼요. x 마이너스 2분의 7의 제곱. 그러면 4분의 49가 생겼죠? 없던 게 생겼으니까 다시 빼주셔야 돼요. 그리고 16 있으니까 16 추가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제 오른쪽에 꼭지점의 y좌표에 해당되는 값을 좀 계산을 예쁘게 해주기 위해서 16을 4분의 하는 형태로 바꿀게요. 16을 4분의 64죠? 그래서 여기다 64를 쓰면 되고 64에다가 49를 빼게 되면 15가 나와요. 그러니까 4분의 15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4분의 15 대략 한 3점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고 걔네들이 대칭축이 현재 2분의 7이 될 거예요. 그럼 2보다는 큰 수죠. 얘가 3.5잖아요. 그죠? 그래서 2보다 큰 2분의 7에 대해서 축이 되고 이 6보다는 낮아지는 2분의 7, 4분의 15에서 대칭축을 바꾸는 2차 함수의 일부분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y는 fx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 그렸는데 우리 뭐 볼 거라고요? FA가 2가 되는 것을 기준점으로 하는 A값. FA가 2가 된다. 함수 값을 읽어줘야 되죠? 이 함수 값이에요. 함수 값은 Y값 읽어주셔야 되거든요. Y가 2 되는 지점 찾습니다. 쭉. 이게 Y는 FA가 되는 지점을 지금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X값은 뭔가 하고 봤더니 이 지점이죠? 이 지점이 뭔가요? 0이네요. 네. x의 값이 0보다 작냐 크냐에 따라서 fx의 범위가 2보다 작냐 크냐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이제 누가 됐어요? 0이 됐습니다. x가 0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풀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케이스로 분할해 봅시다. x가 0보다 작아요. x의 값이 0보다 작으면 그래프 볼까요? 따라옵시다. x의 값이 0보다 작습니다. 함수 값은 얼마보다 작죠? 2보다 쓱 작은 애들로 나오죠. y값을 읽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2보다 작은 fa에 대해서는 여기에다가 대입해야 되죠. 그래서 fa에 해당하는 값은 지금 저 fa가 뭐보다 작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는 2보다 작으니까 위에 있었던 그 식을 그대로 따라가서 EFA 더하기 2가 됩니다 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 상태에서 이 FA가 2인데 그 값이 어떻게 되는 거 보겠다고 했어요? FA가 되는 걸 보겠다고 했으니 얘가 FA야 라고 해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FA는 뭐가 되는 거예요? F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네.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게끔 하는 A값 찾아주면 되겠죠? 봅시다. 다시 봅시다. 네, 마이너스 2가 되게끔 하는 부분을 찾아봤더니 요 직선 그래프에서 교점이 생기죠? 아, 이 직선 그래프에서 대입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직선 그래프 2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입니다. 2a는 마이너스 4고요. a의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a를 하나 찾아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a가 보세요. 0보다 작은 부분 쪽에 있는 거 맞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x가 0 이상인 부분 볼게요. x가 0 이상일 때 그래프 다시 따라갈게요. 0 이상인 상황에서 봤을 때 함수의 값은 오른쪽에서 함수의 값은 전부 다 2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함수값이 2보다 크거나 같구나.
근데 우리 저 함수식의 정의에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A 이거 계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하나 자체를 하나의 원소로 보게 되면 위의 식과 아래의 식 중에서 2 이상이니까 밑에 식에 대입했어야 됐죠. 그러니까 FA를 어떻게 하고 제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FA를 하고 그 다음 뭐 한 거예요? 플러스 16 통째로 대입한 거예요. 저 식 자체에다가. 그럼 이 통째로 대입한 게 FA랑 같아져야 되니까 그래 F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7 FA 더하기 16이 FA랑 같구나. FA에 대한 식으로 다시 정리하면 FA의 제곱에 마이너스 8 FA 더하기 16은 0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죠?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FA 마이너스 4의 제곱이 0이구나 라고 정리가 돼요. 완전 제곱이네요. FA가 어떻게 되는 값을 찾아주면 돼요? 4가 되는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그래프로 가볼게요. FA가 4가 되는 값 찾아보자. 4가 되는 지점이 어딘가 하고 봤더니 아까 여기 꼭지점에서는 지금 현재 아까 찾아봤더니 뭐였어요? 꼭지점의 좌표는 4분의 64, 4분의 15, 4분의 15였네요. 여기가. 얘는 4보다는 작고 그리고 3보다는 큰 지점이죠. 근데 우리 어떤 지점 찾겠다고요? 4가 되는 지점을 찾을 거예요. 4가 되는 지점 찾자. 그럼 이 꼭지점보다 위쪽에 있겠죠? 그러면 그때 만나게 되는 A 값이 총 몇 개? 하나, 둘, 세 개가 나와요. 하나는 직선의 일부분하고 만나고 다른 두 개는 이 2차 함수의 부분하고 만나겠죠. 그러면 얘랑도 연립하고 이 2차 함수랑도 연립해줘서 그때 값을 3개 찾아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시죠. 그래서 이 FA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건데 하나는 직선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2A 플러스 2 그게 4가 되는 값 하나 찾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 곡선 2차 함수식이 있다고 생각해서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6에 있다 해서 이렇게 두 개로 풀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A 값은 얼마예요? 1 나오죠? 그래서 또 하나 찾아냈고요. 여기에서도 A의 값을 찾으시면 돼요. A제곱 마이너스 7A 더하기 12는 0. 근데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서 A 값을 찾아야 되는데 찾아볼게요. A는 2분의 플러스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는 49에다가 얼마죠? 48.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됐었나 보네요. 얼마로 되겠어요? A-4에 A-3이 됐네요. 네,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됐네요. 계산해보니까. 그래서 A 값이 다 나왔어요. A가 3 또는 A가 4. 그리고 1까지 다 나왔습니다. 문제에서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해주라고 했어요? 4개의 값을 마지막에 보시면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 1, 3, 4 몽땅 다 더하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6인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 조금 계산을 좀 줄일 수가 있었어요. 이거 한 줄 안 써도 됐어요. 왜일까요? 네, 어차피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근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뭘 쓰면 되게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개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어차피 합을 찾을 거면 합한 거 바로 찾을 수 있네. 1분의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7에서 여기서 7을 바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따로따로 구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7하고 1하고 마이너스 2를 더하게 되면 정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똑같이 6이 나오겠죠? 그래서 은근히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게 되면 문제를 조금 더 남들보다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인수분해가 되게 안 되는 형태로 나와가지고 막 루트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합을 구하라고 했으면 차라리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네. 그래서 28번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에 거보다 조금 어려웠죠?